경계합시다. 생긴날도 않고 소멸날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56페이지 오별경심소 중에서 네 번째 정의죠. 이 정을 이제 보면은 그 삼마디라고 삼례라고 있죠. 읽어볼게요. 정이란 관찰된 대상에 대해 마음 깊이 집중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정을 전주불산심소, 즉 오로지 기울여서 흩어지지 않게 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해요. 이거는 집중을 얘기합니다.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게 되면은 마음의 공합, 삼매가 일어나요. 삼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정이라고 얘기해요. 삼매가 정입니다. 독소 삼매이 무슨 삼매이 말이죠. 그런데 마음의 공합,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의 공합,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마음이 쭉 끄듯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산란심이 사라져요. 근데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 선정이 정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도서에 보면은 이제 규경종길 선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정에서 모든 그 삼례에서 모든 공덕이 다 나온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들뜨고 이러면 뭐가 저지를 치거든요. 그런 거 이제 집중력이 약하면 집중력이 없으면 이 삼례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러지. 나쁜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 이 집중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게 이 마음이 한 데서 집중하는 힘이 있으면 나쁜 생각도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집중을 많이 요하는 시대예요. 얘기하거든요. 그 무슨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집중이 필요하고 창의력을 일으키는 데도 집중이 필요하고 또 긴 암묵으로 이렇게 미래를 자기가 어떤 도모할 일이 있으면 집중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리고 이 집중력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 의식의 작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157페이지. 또한 정의 심소를 심일경선, 즉 마음이 하나의 대상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이제 심일경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마음이 한 대상에 딱 머물러 있어 주관 객관이 딱 하나인 상태. 이런 상태는 성가에서는 타성일편이라고 말할 수 있죠. 파도를 들 때 타성일편, 가거나 가거나 오거나 하고 누구나 그냥 뭔가 마음하고 파도하고 그냥 한 덩어리가 돼요. 한 덩어리.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저게 설레랑 끓이고 있습니까? 그냥 뜨거운 물 부어 차 빼듯이 그냥 빼면 되는데 그래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뽑아내야 되거든요. 계속 저를 주셔야 돼요. 차 뽑아내듯이 뜨거운 물을 뽑아내고 그냥 보고 시간차 없이 계속 그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 다 들어요. 뭐가 물 끓여가 한 잔씩
이 이제 시밀 경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이 배석이 신론에서는 이 시밀 경성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전주일치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몸이 사라져버리고 마음 한 덩어리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마음에, 깨어있는 마음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념으로 망념을 없애고, 없앴던 생각도 없애고, 그리고 또 망념 자체가 본래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고, 본심과 들뜸을 이제 제거하고 이러면은 이 깨어있는 마음에 이제 집중하는 게 좋아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대상이 흘러가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마음을 한 덩어리 보고 있는 그 전념에다가 마음이 머물면은 최극적정심이 바깥 경계를 알리 알 수 없고 자기 마음의 모습을 알 수가 없다. 반갑하게 텅 비어버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런 상태가 딱 오면 그것도 이제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수행해 가면은 다음에 이제 이 시밀 경성이 일어납니다. 익숙해져가지고 한 덩어리 된 상태를 좀 지속시키죠. 그런 걸 타성일편을 그게 좀 더 이제 힘을 받아가 더 익숙하게 되면 이제 듬지락한 느낌이 그게 이제 선정이에요. 근데 그것도 선정이 욕계 선정이지 색계심의 선정은 아니다. 욕계는 욕심이 있는 색이고 색계는 욕심이 없는 물질이 청정한 색이거든요. 이 색계심의 선정을 얻을 때 비로소 이제 색계 초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돼요. 뿐만 아니라 지혜가 개발이 되고 정의 상수를 이루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 시밀 경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미린다 왕문경에서는 이 집중력을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한 대사 마음을 집중하고 있으면 욕심 부르는 마음이 팍 튕겨져 나가고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이 집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심이 튕겨나간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감정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데 부정적인 감정도 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밀경성이 매우 중요해요. 그냥 화두를 드는 사람들도 타성일편이 돼요. 뭔가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가 이루어진 것을 이제 시밀경성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시밀경성 몸과 마음과 화두가 한 덩어리 덩어리가 된 상태. 네, 요게 이제 타성일편이라고 합니다. 타성일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이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불견심이에요.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심체가 드러나는 거죠. 심체가 드러나고, 두 번째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공경영지가 이 공정하는 거는 바로 선정이죠. 선정의 모습이면 영지는 지혜다. 그런 경우는 이제 대개 논서에서 공경 영지를 많이 표현하자면은 무분별지가고요. 무분별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타성 1편이 돼가지고 하나의 된 상태에서 공경 영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시간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성 1편이 됐다가 다 공경 영지가 그냥 바로 탁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은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어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없으면은 타성 1편이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공경 영지가 되기 어렵고, 그래서 이게 화두라 하는 게 공성이 다른 이름이 화두예요. 근데 이게 화두가 고요한 가운데다 화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 불매 화두에 어둡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타성 1편이 돼가지고 마음의 고요함이 생기고 그게 등지거든요. 예, 요 단계가 그 다음에 이제 등지고 온다. 마음이 평등한 상태를 유지하는 상태. 그 등지가 이제 고요하단 말이에요. 예. 이 이제 고요한 가운데 불매하더라. 예. 화두에 어둡지 않아요. 고요한 가운데서 적중 불매하도. 그러니까 등지는 고요함인데 고요함 속에서 화두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성 1편이 돼가지고 등지 상태에 가고 그 속에서 화두가 어둡지 않아요. 이런 상태에 이제 지속이 되면은 진정한 이제 새끼 시임의 선정이 일어나면서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 속에서 이제 공경영지가 나온다. 그러면 공경영지가 튀어나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얘기하다. 그래서 이런 깨달음이 올라 그러면은 기본적인 심밀경성이 돼요. 이 주관 객관이 딱 하나 되는 상태. 타성 1편이 돼요. 타성. 물론 타성 1편에가 한 번에 그냥 빵 터져가지고 그냥 타성 1편에다가 그냥 공경영지가 팍 나오면은 좋죠. 그래 이거는 심차가 있다 이거죠. 수행자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올 때 차를 미리 좀 끓여가지고 다 한 잔씩 드려요. 너무 인색해 내가 볼 때. 저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담습니다. 이제 갖고 다니면서 마시고. 이제 이 심일경성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사납고 이러면 이게 필요해요. 제가 옛날에 한 이야기인데 그 영권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 어느 어머니가 와가지고 늘 봉사를 하는데 늘 눈물을 그 아이만 보고 뭐 알고 보니까 막내딸이래. 몽골리즘에 걸려가지고 이 손이라는 코라도 몽땅해가지고 몽골사를 같이 생겼다. 이게 몽골리즘이 걸리고 유진 인자가 하나 더 많이 갖고 태어난대. 근데 이게 이제 그래 이 애가 그래 왜 이렇게 태어났느냐 스님이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아이를 가졌을 때 집안 일이 복잡한 일이 터져가지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아이를 가진 전에 아스피린을 하나씩 먹어. 아스피린을 하나씩 먹었는데 그만 태어나는데 애기 몽골리즘 걸린 거죠. 그 정신지체 장애인으로 태어나.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늘 일주일에 한 2시 찾아와가 아이를 이제 건사하고 이러는데 그 아이 보면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만일에 어머니가 그렇게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 딱 앉아가지고 집중 명상을 했으면 어찌 안 그래요? 호흡 관찰을 한다든지 뭐 자비수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골치 아픈 일을 넣어서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합니다. 극복 가능하면 약을 안 먹고 약을 안 먹으면 그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났을 거예요. 그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왜 집중이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도 필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이건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수행을 하고 하면 뭐가 이상한 현상이 생겨가지고 무슨 경지가 생긴다. 그래서 어느 거사님 찾아와서 요 다음 구절에 해야 될 얘기인데 기도를 했는지 수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스님이 뭐 다른 일 위했는지 모르지만 앉아서 산 위에 딱 앉아있으면 산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올라오는 게 다 보이고 뭘 가져오고 몇 명이 오면 다 보인다. 어느 거사님이 저한테 왔어. 어느 책 읽으면 그 얘기를 하는 대단한 경지다고 이렇게 하길래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슴에 상처를 입은 사람이 왔을 때 그 경지를 가지고 그 가슴 상처를 치료해 줄 수가 있느냐 내가 물었어요.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안 된다 이거죠. 얘기하자. 그래 오신 그 사람도 안 된다고. 그 아무 쓸모가 왜? 그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그렇지만은 그 미국에 있는 영경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떠나간 남자에 대해서 성토를 하는 여자. 차를 한 잔 주면서 차 맛이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그 마찬가지로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변하는 법입니다. 이러니까 여자가 알아듣고 눈물을 거친다. 그러나 변한다고 나는 가르치면 지혜에 속합니다. 변한다.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도 보면은 나가세나 스님이 있지. 신도집에 가서 공양을 받고 법문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법문.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신도는 법문을 듣고 법의 눈을 얻었다. 법문 하나 나가시나 스님인데 법의 눈을 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승은 그것을 자기 처소에서 이제 천안놓고 지켜보고 내 제자가 법의 눈을 얻었다. 간단해요. 생기면 사라지면 또 오지 않아. 근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순간을 기준으로 지나간 건 돌아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미래로 오지 않을 수 없고요. 현재도 물지 않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붙들고 놓지 않죠. 예. 그래서 이번에 책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책 2권 나오는데 첫 번째 제목은
흐르는 물의 발자국. 흐르는 물의 발자국. 두 번째, 소등에 타고 소를 찾다. 이건 1번, 이건 2번.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니, 이거는 뭐 확정된 건 아니고 한번 검증을 한번 봐도 몰라요. 1번 좋습니다. 예?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1번 좋습니다. 1번이 좋아요? 네. 흐르는 물의 발자국. 우리 인생 사는 게 흐르는 물의 발자국 찍는 시도를 뭐 평생을 하는 사람들. 근데 한 번도 찍지를 못해. 그래 발자국을 못 찍었다고 막 그래 서운해하고. 그게 뭡니까? 발자국, 명예, 지위, 재산, 가문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못 찍었다고 서운해하고 죽는 사람 부지기수가 애초 처음부터 찍을 수 없는데. 무슨 말 이해되시죠? 흐르는 물의 발자국. 명상을 하기 때문에 이 도리를 깨달을 수가 있어. 두 번째, 소등에 타고 소를 찾다. 이거는 수행을 하면은 원래 깨달아 있는 이 세계에 새롭게 수행하면 막 깨달을 노력을 하는 소등에 타고 소를 찾는 계기에 또 도달해보면 부질없다는 게 그때 닦을 것이 없고 깨달을 것이 없구나. 영을 아는. 물론 그 위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는 큰 스님 본문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뭐 찬성합니까? 네, 좋습니다. 그 사님 생각이 어때요? 흐르는 물의 발자국은 어때요? 엄청 좋은 것입니다. 네, 뭐 불교 이치로 보면 좋은 내 이야기 듣으니까 좋다 하는데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자네는 어때? 그래. 이거 어때? 괜찮아? 두 번째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뭐 솔깃해야 되잖아. 그죠? 두 번을 내신 거. 어? 두 번을 내신 것 같아요. 그래. 1번, 2번 두 번 냈다. 아, 두 번 내신 거. 예. 첫째 거는 벌써 한 600페이지 같은 거 같고, 그래 다 합하면 한 900페이지.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두 번 내. 첫째 거는 자비수간이고, 둘째는 자비공간. 그 뒤에 이제 자비경선 기본 수행하고 자비가선 기본 수행이 들어가는 2권. 그래 합해서 이제 자비선명상.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교정 다 봐가는데 이번 주 보면 거의 다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선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써서 뭐 이제 하고 그런 면도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공정 명지라고 하는 선정과 지혜가 이렇게 하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선정과 지혜가 이게 생겨야만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선정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자설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자설경. 이 자설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무단다라고 합니다. 거기 보리품에 보면은 선정이 들어있는 수행자에게 그런 이제 깨달았다. 이게 무엇을 연기 이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기법을.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가? 우리는 깨달음을 얘기하면 땅에서 일어나거나 하늘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 선정이라 하는 데서 일어나. 선정이 깨달음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얘기하자. 연기법이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됐을 때 만물이 거기에 비추잖아요. 고요한 물에 자기 모습을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듯이 고요한 물에 만사에 다 비치듯이 내 마음이 그와 같은 상태에 됐을 때 진실이 드러나.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닦아요. 자, 선정도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찰나 산매가 있고 또 하나는 본산매가 있어요. 찰나 산매, 본산매. 이것도 전부 다 지혜를 이루는 바탕입니다. 찰나산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대상을 이제 찻잔을 보거나 사물을 보거나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하거든.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할 때, 알아찰 때마다 뭐 대상을 알아차리든 알아찰 때마다 마음이 청정한 거예요. 그건 심청정이라고 해요. 알아찰 때마다 감정의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무엇을 알아차리든 그럼 그걸 찰나서 이걸 의지해서 지혜가 생깁니다. 그럼 어떤 지혜가 생기냐? 아, 무성무상하구나. 자아가 없구나. 사오존하고 있구나. 이런 것이 드러나. 알아차리면 이렇게 심청정의 알아차림이 있을 때 이런 지혜가 생깁니다. 정신성, 물질성 구분이 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선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 봅시다. 그런데 염은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때 염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설사 기억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억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염은 이제 샤티라고 얘기하는데 산스크리트는 수문지 이렇게 되는데 염은 말이죠. 안다는 것도 있고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 차림이라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아는 것도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즉각 아는 거죠. 왜 즉각 안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머리로 생각해서 아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들을 보고 바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저자는 기억 하나만 이 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저자가 다 알아버리면 강의할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염은 어떤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고 정은 그 기억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중하는 마음인 정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지혜를 생기게 하고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활동시키기도 하며 마음을 정화하기도 하는 세 가지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근데 이 이제 정은 뭔가 하면은 지혜를 생기게 하고 몸과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을 정화한다. 이렇게. 이때 마음을 정화한다고 하지만은 번뇌 뿌리를 잘라낼 수는 없어요. 예. 거기 다음에 이제 심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거는 집중력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성격이 부드럽습니다. 예. 집중력이 없는 사람은 성격이 부드럽지를 않아요. 산란심이 많고 마음이 정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불편해져. 참 멀리하고
근데 집중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그런 그 불편함을 느끼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키워야 돼요. 예. 자, 여기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염원 대상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이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샤티락 하는 거는 이 지혜와 선정을 균등하게 한다. 청년 도론에 보면 이 염은 선정과 지혜를 균등하게 한다. 그래서 이 염이 이제 이빠사나에서 작용할 때는 대상이 매 순간 변하는 대상을 적극 알아차림. 그래서 이 염이 이빠사나에 작용할 때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상을 적극 알아차림. 그런데 이 염이 사마타, 한 대상에 집중하는 사마타에 작용할 때는 염은 뭔가 하면은 마음 챙김 또는 마음 지킴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상을 기억해서 잊어버리잖아요. 이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말이 소용입니다. 그래서 염이 사마타에 작용하는 거예요. 대상 집중할 때에 이 샤띠가 작용할 때는 기억을. 그래서 청정 도론이 같은 데는 사마타 술 이런 게 있어요. 둥근 원판을 입에다 앞에다 두고 주시를 하고 눈을 감으면 그 원판이 눈에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은 바깥에 있는 대상의 모습 그대로 눈을 감고 있는 내 앞에 이미지를 똑같이 만들어갑니다. 계속 만들어갑니다. 그럼 만들어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억력이, 기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계속 익숙하게 익혀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화솜같이 바뀌어가고 하나는 빛같이 나타나기 시작. 멀어지는보다 가까이 올수록 좋고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마음을 고유한 성정이 생긴다고 청전도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 하욱 사요도 같은 분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 호흡 관찰을 시키면서 이제 목화소면에 빛 같은 게 나타난다는 거죠. 목화소면에 빛은 뭐냐 리밋이라고 해요. 그래 나타나면 이제 그것과 합일해 가는 방법을 서서 선정을 얻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는데 이런 방법은 청년도는 없습니다. 수행 논센 청년도는 없지만은 이 호흡 관찰하는 또 이 사마타에 속하기 때문에 호흡 관찰하다 보면 그런 리밋가 생기면은 그 집중해가는 방법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치는 뭐 나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게 뭔가 이 염은 기억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파사나 같이 대상이 매 순간순간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을 할 때는 그때는 이 샤티를 알아차림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즉각 알아야 되니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기 뭐고 전임자가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때는 화질에 선명히 나오는데 지금은 선명하지 않다고 한다면 조작성이 문제가 있는 얘기하죠. 그는 전임자가 제대로 안 가르쳐준 그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소임을 제대로 못 받다는 제대로 해주려면 제대로 가르쳐줘야지. 그럴 거 아니? 그럼 왜 그것은 화질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왜 하느냐? 뭐든지 소임을 인계할 때는 분명하게 해줘야 돼.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불편함이 생겨요. 얘기하자. 선생님 이거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거는 조작성 문제가 있는 거지. 그것은 멀리 있어도 화질이 깨끗하다고 화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가까이 있으면 이렇게 커지니까 뭔가를 조작을 그러니까 조작하는 방법을 새로 배워가지고 해야지. 그런 소임자들이 알았어. 그런 게 이상이 있으면 그걸 다시 조절하고 이렇게 모르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러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거. 마음이 불편하다 하는 건 공부가 안 됐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공부를 우리가 제대로 하자. 우리가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천년 만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마음을 부드럽게 써서 그렇게 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네. 자, 이제 이 서련아가 아주 좋아요. 저한테 딱 맞아요. 지금 목이 아주 부드러지고 폐가 확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목소리가 잘 나오고 기운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암도 예방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3,000m, 4,000m에서 눈 오는 데서 피는 연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기가 희박한 곳에서 이 살라 그러면 그런 작용이 양리작용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이건 진짜 대단한 발견이죠. 기침을 한 번에 딱 멈춰주겠다는 대단한 거 얘기하죠. 자, 이제 또 봅시다. 성과 선악 양쪽에 작용한다 그랬어요. 이 집중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도둑놈도 도둑질을 할 때 집중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선악의 양쪽이 다 작용을 하는 겁니다. 얘기하죠. 남을 해코지 하는데도 작용을 해요. 집중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렇지만 성유식론에서는 정을, 삼매를 지의 의지철학으로 주석하고 있으므로 지의 의지철학하는 것은 지혜가 이 선정을 의지해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지혜의 의지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 정의 심소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말입니다. 한국의 불교도는 선정의 영향 때문인지 삼매라고 하면 바로 결과부자의 자선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본래 삼매라는 것은 신체적 행위가 아니고 마음을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한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선하는 거 왜 자선을 하느냐? 마음을 한 대상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켜요. 그래서 자선 자세를 취하고 몸을 움직이지 않는 거죠.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생각이 자충우돌하다가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 자세를 취하는 것은 대상에 집중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얘기하는 거. 그런데 여기 저자의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자선 수행하는 것을 마치 부정한 것 같이 얘기를 하고 마음을 한 곳에 오래 집중하는 상태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야만 한 대상에 집중하기 좋아져요. 이걸 좀 간과한 것 같아요.